다시 문과답 시간입니다. 친일청산 투쟁 주장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습니다. 질문 82번째입니다. 친일청산을 위해 4.3 항쟁을 했다는 주장이 맞습니까? 친일청산을 위해서 4.3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답 봅시다. 해방 후 친일청산이 안 되었다는 주장은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친일청산 때문에 4.3을 일으켰다는 것도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남로당원이 독립운동가를 학살하고 친일 인사가 4.3 폭동에 적극 가담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당연하고 명분 있는 요구지만 남로당의 궁극적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예로 1948년 6월 16일 남제주군 대정면 신평리 인향동 인근 중산간 도로에서 인민유격대가 독립운동가 이도정 목사를 생매장했습니다. 친일파 단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를 생매장했다는 것은 남로당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독립지사도 반동일 뿐입니다. 반대로 친일파라도 남로당에 적극 협조하면 혁명투사입니다.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는 일본군 육군 대위로 복무했으니 누가 봐도 친일파지요. 그런 이덕구가 친일청산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김찬흡의 20세기 제주인명사전에 의하면 1990년입니다. 북한은 평양 애국열사 묘역에 있는 이덕구 가묘 앞에서 조국 통일상을 추서하였는데 이때 이덕구의 친형이며 남로당 제주도당 총무부장이었던 이자구의 아들 등 9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덕구는 북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임에도 북한에서 국기훈장 3급과 조국 통일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4.3 사건은 이념과 체제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공산 통일을 위한 투쟁 사건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단죄해야 할 친일파 청산이 미흡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하여 우리 남한에서는 법을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친일 청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 안 된 것 때문에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 방해했다는 주장은 이거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83번째입니다. 질문 83번. 당시 남로당의 선전처럼 북한은 친일 정산을 했나요? 답입니다. 당시 남로당의 선전을 보면 북한은 완전하게 친일 청산을 했으나 남한은 친일파가 세운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에 기고한 유석춘, 김광동 두 박사의 논문 북한 친일 청산론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이거 시대정신 2013년 폼호 238에서 262쪽에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선전 역사서 조선통사 1958년 또 조선전사 1981년 현대조선역사 1983년 등에서도 단 한 명의 구체적 실명을 들어 친일 행적이나 처벌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북한의 친일 청산은 선전구호에 가까웠습니다. 131명이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군지 무슨 재판을 받았는지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전문 15개조와 부축으로 구성된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였는데, 이 규정 부칙을 보면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친일파 단지의 기준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오직 김일성 정권에 대한 충성도였던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차출에 협력하면, 정권 창출에 협력하면 친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반면, 독립운동을 한 민족주의자 조만식도 공산정권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친일파로 몰렸던 겁니다.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지요. 그리고 김일성 자신도 일본과 전쟁하는 미국과 협조한 것이 아니라 일소 중립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군에 복무했습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 이전까지는 김일성의 위치가 최소한 친일편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친일 청산 관련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946년 3월 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이다. 46년 3월 7일자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북한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이다. 그래서 총 그 조항이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15조항. 15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제의 침략 당시 조선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당연하죠. 두 번째 규정. 귀족 칭호를 받은 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일본 국회 귀족원과 중의원의 의원. 셋째, 악질 고관, 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넷째, 일제경찰 및 헌병 고급관리, 경찰, 경시, 헌병 하사관급 이사입니다. 사상범, 담임판사와 검사들이죠. 다섯 번째, 고등경찰 중 악질분자, 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죠. 여섯 번째, 고등경찰의 밀정 책임자와 밀정을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해내외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방조한 자. 여덟 번째,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 일진의 녹기연맹, 대의당, 반공단체 등 간부와 악질분자. 아홉 번째, 군수산업의 책임 경영자 및 군수품 조달 책임자로 악질분자. 열 번째, 일제의 행정사법 경찰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민간 악질분자. 11번째, 일제의 행정사법 경찰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분자. 12번째,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여 주연병 학도병 징용을 실시하는 데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분자. 13번째, 8.15 해방 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해서 조종한 자 혹은 테러 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14번째, 8.15 해방 후 민족 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15번째, 8.15 해방 후 민족 통일전선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원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 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부칙입니다.
이상 조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 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재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 14, 15호는 해방된 후의 북한 정권에 비협조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친일파로 규정해서 처벌하려는 것이고, 부측은 과거 친일파로도 북한 정권에 협조하면 묵인한다는 규정입니다. 북한의 친일파 청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9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차 결정서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 실시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결정서에서 김일성은 친일파 민족 반적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이며 공식적으로 되는 해석을 피해야 할 것이며 8.15 이후 건국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개가천선하고 나온 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리를 할 것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조선전사 현대편 23편 민주건설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간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텔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 보람찬 길에 세워주셨다는 기록과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 등 인텔리들을 인민정권기관과 중요산업 기업소의 책임적 지위와 그리고 교육문화 보건기관들의 중요부서에 일하도록 배치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충당하려다 보니 부득이 친일 정도가 아니고 정권의 충성도와 협조 여부가 단죄 기준이 된 것입니다. 조갑제닷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를 통해 본 북한이 등용한 친일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친일파였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조갑제닷컴에 실려있는 북한이 등용한 친일파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김영주입니다. 직위가 부주석이고 친일 내용은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통역관으로 복무를 했는데 북한 서열 2위로 김일성의 친동생입니다. 동생이니까 봐준마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장흥근, 직위는 사법부장입니다. 친일 내용은 일제 중추원 참의, 북한 서열 10입니다. 세 번째 인물 강량욱, 직위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친일 내용을 봅시다. 일제 도의원, 북한 서열 11위, 김일성 외조부 강돈욱의 육촌 동생입니다. 네 번째 인물 정극은, 직위 문화선전성 부부장입니다. 친일 내용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물 김정재, 직위는 민족보위성 부상입니다. 다음에 친일 내용 일제시대 때 양주 군수를 지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조일명, 직위 문화선전성 부상입니다. 그 다음에 친일 내용은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으로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유세를 한 혐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홍명희, 부수상으로 내각 부총리입니다. 친일 내용은 임전대책협의회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이활, 공군 사령관으로 친일 내용은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아홉 번째 허민국, 인민군 구 사단장입니다. 친일 내용은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열 번째 강치우, 직위는 인민군 기술부 사단장입니다. 인민군 기술부 사단장이고, 그 다음에
친일 내용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이고 11번째 박팔양 노동신문 창간 발기인 및 편집부장이며 친일 내용은 친일 성향 일간지 민선일보 편집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11번째. 12번째. 한낙규 김일성대 교수입니다. 친일 내용은 일제 때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택 부총리로 국가기획위원장입니다. 친일 내용은 일제 광산 지배인으로 일본군에 복무했었습니다. 또 한희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인데 일제시대 함흥철도국장을 한 친일 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헌영의 부하였던 측근이었던 이승엽은 직위가 사법상입니다. 사법부, 사법장관이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친일 내용은 일제 식량 수탈 기관인 식량영단 이사를 한 적이 있다. 자, 반면에 대한민국은 초대 내각의 친일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 초대 정부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책이라는 것은 조갑제닷컴의 편집실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라는 2011년 판입니다. 조갑제닷컴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초대 정부 구성원 명단에 보면은 친일파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위 경력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죠. 자, 이시영씨 부통령입니다. 임정 재무총장을 역임했고, 신익희 국회의장으로 임정 내무총장 출신입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으로 항일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범석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을 겸직을 했는데 광복군 참모장 했죠. 장택탁 씨 외무장관입니다. 청구 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습니다. 윤치영 씨 내무장관인데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김도연 씨 재무장관입니다. 28 독립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이인 법무장관이죠. 항일 변호사입니다. 안호상 문교부 장관은 역시 철학 교수입니다. 조봉암 농림부 장관으로 항일 노동운동가입니다. 또 이명신 상공부 장관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전진환 씨 사회장관 항일 노동운동가입니다. 민희식 교통부 장관은 철도교통 전문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구 최신장관은 국내 항일 6.25 때 인민군에 의해서 피살된 인물입니다. 자, 이윤영 무임수 장관은 항일 목사죠. 이북에서 내려왔던 피난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인물이죠. 이청천 무임수 장관은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김동원 국회 부의장은 수양 동해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습니다. 김약수 국회 부의장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적이 있었죠. 김병현 총무처장은 국내 항일운동을 했고, 이순탁 기획처장은 국내 항일운동을 이끌었고, 김동성 공보처장은 국내 항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위협했지만 우리는 북한과 달리 반민특위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친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친일파들을 검거하고 재판하여 처벌했습니다. 미소 강대국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겨우 나라를 세우다 보니 무결점 자원이 절대 부족했고 이념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건국 초창기에 과거의 친일 청산보다 현재의 친북 청산이 친공 청산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남로당 제주도 땅의 시각은 북한의 친일파 동력 문제에는 눈을 감고 남한 친일파 단체에만 부각시켜 선동한 외눈박이였던 것입니다. 외눈깔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친일 청산 문제도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남북을 비교 분석해야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은형은 경성일보 발행
반도학도 출신 보호에 일제징병에 자진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반도 2,500만 동포에게 보하는 글을 기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43년 2월 6일 일본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일본을 위해 대중국 공작을 할 수 있으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시를 한시를 써서 충성맹세를 했는데 그 한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좀 읽어드린다면 포연탄 우정필 위국 청령 사일신 천억결성 공령일 태평양 수세 전진 포연탄우 속에 문필로 보답하고 나라 위에 젊은 목숨 바치기를 청하네 천억이 결성하여 공령을 이루는 날 태평양 물에 전쟁의 티끌을 씻으리라 이렇게 이제 한시까지 지어가지고 충성맹세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조병옥도 여운형의 친일 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병옥 나의 해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안재홍 두 사람은 일정 말기에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전에는 항일파요, 민족적 지도자로 관록을 가진 여운형, 안재홍 씨 두 분은 영국령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필리핀의 마닐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 미영 연합군이 패전하고 일본이 승리한다고 오산한 나머지 조선 총독부 고위소 군의학기에게 불려가서 소위 대동아 전쟁에 협력할 것과 한국 시민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여기에 그 증거로 매일신보에 실린 담화와 논문과 사진들이 있으니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누구의 필적이며 누구의 사진인가를 그렇게 그의 회고록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운형은 친일파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좌익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